모든 종교는 상대방 종교를 비방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 같은 종교끼리는 다 앞으로 세계는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나라들은 유엔 상임이사국인데 유엔 상임이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못하게 돼 있어요. 유엔 대통령을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들은 강대국에서는 못하게 유엔 헌장에 못을 이게 소리가 좀 시원찮나? 잘 나와? 이 유엔 사무총장은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 그런데다가 유엔 본부도 원래 이런 나라에는 둘 수가 없어. 이 나라에는 유엔 본부를 법적으로 못 두게 돼 있어. 근데 이게 1945년에 독일하고 일본 때문에 유엔을 만들었는데 국제연합을 만들었는데 이 국제연합의 이 대표 국가지 상임이사국이에요. 이 국가들은 유엔 본부도 있어도 안 되지만은 요 국가들이 우리 한반도를 두동강이 내는데 결정적으로 일을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나라들이 한반도의 이 통일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미국이 원하면 중국이 반대하고 중국이 원하면 러시아가 반대하고 서로 이게 맞지가 않아. 이 나라들이 각자 성격이 다르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통일은 이 사람들이 있는 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통일하고 우리 통일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나는 세계 통일하려면은 꼭 이렇게 한국 같은 이런 작은 나라는 유엔 사무총장도 할 수 있고 이 나라는 세계 통일을 해달라. 너가 우리나라를 쪼개놨으니까 너가 세계 통일을 해달라.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나라. 한국은 세계 강대국 보고 우리나라 통일하게 해달라. 배짱 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통일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 오늘 강의가 뭐 그 이야기 하다 보니 강의 제목하고 비슷하네. 이게 실제 이 성장하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성장과 다른 거. 에? 성숙이 있죠? 에? 그러면 이 성숙하고 성숙의 제목이 뭡니까? 성장과 성숙의 진리죠. 그러니까 이 성장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북한이라 이 말이요. 그 우리는 뭐예요? 남한이지.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북한은 그냥 성장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여기는 성숙된 나라고 이거는 덜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애들은 크면은 그냥 성장하잖아. 어린애들은. 그러면 성장은 우리 인체는 성장이 몇 세에 멈춰요? 뇌 성장이 이 우리 인간의 뇌 성장이 몇 세에 멈추죠? 28세. 그러면 28세까지는 성장이야. 그 다음 100세까지는 뭐예요? 성숙되는 거예요. 100세까지는. 이 100세까지는 성숙이 되는데 28세까지가 딱 지나면 뇌가 작아져. 뇌 사이즈는 작아져. 그럼 뇌는 쭈그러들기 시작하면서
28세 이후에는 내가 쭈그러드는 대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지. 성숙해 가야 돼. 그 애들이 24살이면 28이면 완전히 애들이 똑같아. 뇌나 인체나 28이면 애들이 다 커버려. 다 성숙돼. 성장이 돼. 근데 성장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숙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숙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익는다는 말이거든. 배가 익어가는 거야. 배가 쑥 자랄 때는 뻣뻣하게 섰을 때는 성장이야. 그 성장이 끝나고 나면 배 알맹이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서 배가 고개를 서서히 숙이기 시작하면 그게 성숙이야. 이 남한은 정치적으로 성숙한 나라야 아직까지. 그러나 여기는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좀 덜 아직 성숙했다고 보지. 그러니까 무조건 남의 나라라고 비판하면 안 돼. 무조건 북한이다 뭐 다른 나라 무조건 비판하고 우리나라만 좋다 이것도 안 되지만은 다른 나라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북한은 성장은 돼 있으나 사람 몸은 사람 몸이고 나라 형태는 갖춰서나 남한처럼 성숙 단계가 덜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체가 이렇게 28대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30대 70이야. 3대 7이라니까. 항상 성장은 3이고 성숙은 7이야. 그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껍데기만 인간이다. 그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성장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자 다른 말로 성장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성장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가 있어? 임프로. 임프로. 그래 그거는 말고 성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그래? 그래서 이 성장 과정은 자연의 이치에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은 자동이야 자동. 그리고 우리 인체에 말하면 자율신경.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성장이 돼. 맞아 맞아요. 근데 요거는 자율적으로 성숙이 되느냐 안 돼요. 노력해야 돼. 성숙.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패가 좌우되는 거야. 대학교까지 공부 잘하는 건 소용없어요. 대학교까지의 성장된 그 학생이 그 이후에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그렇겠죠?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동안에 강의를 한 10몇 년을 했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뭐죠? 박수 치는데 손바닥이 터질 정도로 쳐야 이 몸에 경락이 몇 개요? 경혈이 365개가 확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졸고 있는 거와 비슷해. 나는 옛날에 어릴 때 한 번 본 거는 절대 안 잊어버려. 한 번 본 거는 정신을 차려본 사람하고 안 차려본 사람하고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공부 듣는 자세가 이 지금 우리 유튜브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정신 바짝 차려봐야 돼. 자, 그래서 이 나라들을 대한민국이란 나라만이 통일할 수 있어요. 왜냐?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생겼으면 옛날에 휴전선이 이렇게 생겨서 안 생겼어요. 38선이.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하늘에서 치운 거야. 왜 그러냐?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휴전선이 38선이 이렇게 생긴 걸 하늘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 봐요. 이게 태극기 맞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겼죠?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휴전선이 다시 바뀌었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휴전선을 왜 이렇게 바뀌어놨을까? 여기가 분명히 평양이야. 여기가 서울이에요. 그죠? 그러면 서울과 평양이 있는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이 땅을 지금 잘 봐요. 이게 엄청 내려온 거야. 그래서 개성평야를 북한이 가져갔어. 우리는 산악지대를 좀 가지고 왔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바다 라인이 NLL 이게 노스 리미티드 LIMITED 라인이야. 노스 리미티드 라인이 NLL이야. 그러면 북방 한계선이라 이게 한계를 뜻이거든.
북방 한계선. 그러면 이 북방 한계선이 이렇게 있었고 그때도 북방 한계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이 공해가 정확하게 38도선을 기준으로 쪼개졌었는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돼버렸냐? 휴전선이 만들어지니까 여기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바다가 이만큼이 우리 바다야. 맞아. 이만큼이 우리 바다야. 그러면 여기는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요렇게 저거 바다야. 맞아. 그러니까 바다의 경계가 서로 바뀌었는데 북한이 더 많은 손해를 본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여기를 이만큼 막아놨고 여기는 우리가 이만큼 막지는 않잖아. 그냥 저거 바다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는 이 곡창지대를 다 뺏겼어. 근데 우리는 이 산악지대, 쓸모없는 이 산악지대는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보했는데 이게 우리의 태극기와 같아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은 안티, 이거는 찬티예요. 맞아요. 항상 안티와 찬티가 우리나라도 안티와 찬티가 있다면 이거는 안티야. 이거는 찬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안티와 찬티가 이렇게 갈라져야 성장과 성숙이 완료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티와 찬티가 이렇게 안 갈라졌으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안티와 찬티가 반반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이게 우리 지구의 핵이라는 거예요. 핵. 핵이 바로 이거야. 바로 이게 우리가 지구의 핵이다. 왜냐하면 안티와 찬티가 반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 세계 유엔군이 18개국이 와서 싸웠고 또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저 북한하고 남한이 항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주목하다 보니까 홍보가 돼 안 돼?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코리아 그러면 그 자펜이냐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북한이 안티가 되다 보니까 안티와 찬티가 전 세계에 홍보를 해주는 바람에 북한과 남한 때문에 이 대치정국 때문에 우리 민족이 세계를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도 많이 해먹고 우리가 성장하는 에너지는 이 두 개를 하늘에서 갈라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게 붙어 있으면 부잣집 아들같이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과 밀고 땡기면 서로 발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국가적인 운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고 남한과 북한, 안티와 찬티, 안티와 찬티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 북한 안티가 홍보를 많이 해줘가지고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이거를 마무리하려면은 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유엔 상임 이사국한테 한반도 통일해야 된다. 너가 유엔 본부 판문점으로 가져와야 된다. 여기다 갖다 놨겠다. 이 자리에 유엔 본부 판문점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세계를 통일하면은 첫 번째 환율 전쟁 없어지죠? 환율 전쟁 없어지죠? 이 환율 전쟁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월가의 유대인들이 이걸 지배하는데 이 한국의 IMF 해가지고 한국에 그동안 돈 좀 벌어놓은 것 뺏어가자. 싹 다 뺏어가. 또 인도네시아 저쪽에 IMF 해가지고 쟤들도 싹 뺏어가자. 이러면 걔들이 환율 가지고 장난을 치면은 어떤 나라든 돈 다 뺏어가. 그러니까 언제나 환율 전쟁. 두 번째 종교 전쟁. 있어 없어요? 영토 전쟁. 또 그다음 뭐가 있어요? 자원 전쟁. 그러니까 이 세계가 자원이나 영토나 종교나 환율 가지고 전쟁하면 이 세계는 망해. 세계 자원이 황폐해져.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아껴야 되는데 서로 그냥 중국은 전 세계 자원 저가 다 가져가겠다. 각 나라마다 자원 가져가려고 전쟁이 붙었어. 어서 오세요. 자, 그러니까 자원을 안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생산을 해가지고 이걸 전부 쓰레기장으로 가져가. 이렇게 한다 이 말.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를 통일하면은 이 영토 전쟁 없어지니까 군대 없어져. 자, 군대는 세계 연방군만 있으면 돼. 종교 전쟁 내가 세계를 통일한다면은 종교와 종교를 서로 존경하게 돼. 기독교 목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우리 종교만 구원이 있고 저 불교는 그 부처님을 나무 도끼로 쪼개면 나무다 이러는데 그 상대방 종교를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건 나쁜 거예요. 에?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를 믿더라도 하나님은 내 옷이 비단 옷일 때 남의 옷을 누더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진리는 그런 잣대로 재면 안 되니까 모든 종교는 자기 이제는 전도, 스님이 전도를 하러 간다, 포교하러 간다. 그러면 스님이 포교하다가 나중에 애를 낳아요. 그래 안 그래? 에? 그러니까 포교라는 거나 전도는 이제 전 세계 인간들이 알 만큼 아니까 전도 포교는 끝내고 종교를 믿는 자들이 각자 이제 자기를 바꾸면 돼. 예수가 되거나 석가모니가 되거나 부처가 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이제 따라가지.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 절에 가는 사람을 붙들고 그냥 끝까지 너구 종교는 그러면 부처님은 그냥 나무 토막이야. 돌멩이로 만들어놨어. 이러면서 그는 우상이야. 이런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종교 전쟁이 앞으로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만 가지면 그런 이야기하는 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그 테러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종교를 가지고 저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끝내겠다. 환율 전쟁 끝내야 돼. 영토 전쟁, 자원 전쟁 이걸 다 세계 통일이 되면은 연방군만 존재하고 통일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이 내가 세계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아따 오늘 날씨가 덥네. 저 문을 좀 열어. 내 웃돌이 좀 벗고 해야 돼.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13만 명이에요. 그리고 청소년이 자살한 사람 3,000명이야. 작년에 무단 가출 여자들이 졸지에 사라져버리는 여자가 22만 명이야. 여자가 행방불명된 사람이 22만 명. 이게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 22만 명의 여자가 행방불명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 작년에 우리나라 자살자가 15,000명이야. 그래 안 그래? 이런 나라에 자식을 데리고 산다는 거는 너무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나는 대통령이면 이런 거 다 제로가 돼. 제로. 그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그 여러분들은 도대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인지 잠꼬대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청소년이 13만 명이 자살을 시도합니까? 어떻게 이게 자살을 3,000명이 죽습니까? 하루에 10명씩. 어떻게 여자가 집에 간다고 갔는데 분명히 없어져 버려. 22만 명이 1년에 행방불명돼. 행방불명. 22만 명.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1년에 자살이 우리 일반 어른들, 청소년 어른들 자살이 15,000명이야. 그러니까 이런 자살 이게 세계 1위야. 자살 세계 1위. 자살 세계. 가출 세계 1위. 여자 행방불명 세계 1위. 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가 행방불명되는 나라에 여러분들이 정신사적 위기에 그 범인들이야. 정신사적 위기지. 여자가 제일 안전해야 돼. 지나가는 여자는 전부 우리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 여자도 있고 창조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은 창조자들이야. 맞아요. 응? 그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야. 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창조자들인데 그 창조자들을 이렇게 잡아가고 막 행방불명되고 막 이렇게 창조자들이 공부 때문에 자살하고 이거 되겠어요?
이걸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교수도 없고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들 이런 걸 싹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의 경제 성장이 뭘 가져왔느냐? 이걸 가져왔어. 맞아, 맞아. 그러면 이게 성숙한 사회로 가면은 한 사람의 여자가 납치되거나 없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요. 없어야 됩니다. 그 가정이 남의 집이니까 그 집 딸이 없어졌다. 그 집 뭐 애가 없어졌다. 여자가 없어졌다. 여자만 22만 명이야. 1년에 없어지는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성숙되면은 이런 것이 제로가 돼. 그래서 내가 공약 내는 게 있죠. 국민, 아까 저분이 공약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공약 이야기 지금 하는 거야. 아까 우리 제천서 오신 분. 국민 해방 5대 공약이 있어요. 청소년 해방 5대 공약. 이렇게 있고, 이게 합쳐서 허경영 10대 공약이에요. 이거 이제 젊은 애들이 보니까 내가 한글로 전부 써줄게요. 한글로. 한문으로 쓰니까 잘 못 알아본다고 나한테 전화가 와. 애들이 한문으로 하니까 잘 못 알아보겠대. 자, 허경영의 10대 공약. 자, 국민 해방 5대 공약. 청소년 해방 5대 공약. 그럼 왜 해방이냐? 왜 해방이냐? 이런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예. 자, 국민해방 5대 공약 제일 처음에 뭐요? 처음에 뭐지? 부채 해방이요.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뭐예요? 실업 해방. 세 번째가 뭐죠? 이제 앞으로 외워놔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어디 누구한테 가서 허경영 공약이 뭐냐 그러면 탁탁탁 말해야 돼. 지금은 어떻게 알려졌느냐? 허경영 공약. 첫째, 국회의원을 무조건 100명으로 줄인다. 국회의원 되려면은 검정고시를 봐야 된다. 국회의원 자격 검정고시. 그래, 그래요. 자격을 검증하겠다. 이제 실력 없는 사람 국회의원이 안 되는 거야. 뭐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국회의원 자격 검증고시 봐서 여기 붙은 사람만 출마할 수가 있어요. 그래, 100명을 뽑아. 무보수야. 매개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뭐 받냐? 후원금으로 유지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면 후원금이 많이 몰려. 그러면 정치를 못하면 후원금이 안 들어와. 그러면 국회의원은 못하는 거지. 안 그러면 국회의원은 봉사직이야. 봉사. 국회의원은 봉사직이라고 해도 서로 하려고 해, 안 해요? 해요. 서로 하려고 해요. 근데 왜 국가에서 그 1년에 25억이라는 돈을 국회의원 한 사람당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외국에는 국회의원들 월급 없는 데가 많아요. 알겠죠? 후원금만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월급만 받는데 국회의원은 월급도 받고 후원금도 받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월급을 없애버려. 무보수로. 후원금만 받아라. 그 다음에 결혼하면 1억. 맞죠? 애기 낳으면 3천만 원. 출산하면 3천. 그 다음에 결혼하면 무이자 주택자금 얼마? 2억. 이거는 장기융자야. 그러니까 3억이 일단 들어줘. 80 먹은 사람이 혼자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재혼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돈 나와요. 2억. 주택 없을 때. 그리고 얼마 받아요? 1억 나와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혼자 살면 야 우리 둘이 그냥 그 대신 결혼식은 안 해도 돼. 혼인신고와 동시에 돈이 나가요. 구청에서. 예? 혼인신고만 하면 돈을 주지 결혼식은 생략할수록 더 좋아. 왜? 그 돈 가지고 새 출발하라 이 말이야. 집 사는 데 쓰라고 주는 거지. 1억을 가지고 혼인 결혼식을 거창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1억을 주면은 그걸 집 사는 데 보태라. 2억 융자 받고 1억을 거다 보태. 그래 주택을 마련해놔. 맞아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결혼하면 1억 무이자 3억
그러면 이거 3억이 그냥 생기는데 결혼 안 하고 빈둥거리고 돌아다니까? 다 결혼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노인만 늘어나고 청년들은 점점 줄어드니까 머지않아서 인구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연구소 여기서 뭐 발표했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연구소하고 UN 인구연구소 여기서 뭐 발표했죠? 두 군데서 뭐 발표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인구 때문에 없어질 나라는 한국뿐이다. 딱 이렇게 결론 났죠? 났잖아요. 이번에 이게 발표했어요. 세계에서 한국은 지금 저런 상태로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저런 상태 가면은 얼마 안 가서 한국 인구는 없어진다. 어머니 아버지가 괘씸해서라도 나는 장가 안 간대. 난 애 안 낳는데. 두고 보라. 부모하고 전부 원수가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얘들은 벌써 눈치가 빨라요. 한국은 인구가 나라 자체가 앞으로 없어지겠구나. 그게 언제쯤 없어진다는 까지 보고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에요.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나라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게 코리아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이 이기주의야.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나타난 거예요. 이 한국이 세계의 핵이라고 내가 그랬죠? 이렇게 이게 음양의 핵이요.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니까. 이게 음양의 핵인데 이 안티와 찬티가 이렇게 돼야 불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에? 항상 안티와 찬티가 5대5가 돼야 불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영토가 남북이 남한이 몇 제곱센터예요? 몇 제곱미터? 남한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땅 장사 하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나라 몇 평인지 몰라? 9만 제곱킬로미터예요. 9만. 북한이 얼마요? 에? 남북이 합쳐서 22만이야. 북한이 조금 넓잖아. 2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나머지가 북한이야. 그래야 그래요. 13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나라가 둘로 딱 쪼개져 있어. 근데 중국이 사이즈가 얼마요? 936만. 에? 중국이 987만 제곱킬로미터. 미국이 얼마예요? 988만 제곱킬로미터. 요새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다들 내가 이야기하면 이게 맞나 보겠지. 정확한 거예요. 왜? 중국이 영토가 점점 넓어져요. 미국도 점점 넓어져. 왜? 알라스카를 미국이 사가지고 영토가 점점 넓어져가 이게 알라스카 때문에 중국보다 넓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정확하게 남한보다 100배 커. 100배 커 안 커요? 미국과 중국이 남한보다 100배가 크다고. 남한 영토가 1일 때 미국 영토가 100이야. 남한 영토가 1일 때 중국 영토가 100이야. 맞아요. 1대 100이야. 그런데 양주 소비는 우리가 미국보다 3배. 양주를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보다 3배로 먹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민족은 술 퍼마시지 않고 집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실망해서 대한민국 사람 보고 내가 평생 술 한 잔 담배 한 가지 콜라 하나 커피 안 먹은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해도 너무 하는 게 맨날 술 취해가지고 음주운전하고 남한테 가서 들이받고 대부분 보면 술이 좀 취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런 민족이 그 술 먹을 돈 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젊은이들한테 하룻밤에 5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술을 먹으면서 저 가게 가면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한 달에 100만원을 못 벌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남의 먹어. 대학 등록금 없어. 그래 가면 일을 갈아요. 이래가지고 우리의 젊은이들한테 투자를 일전도 안 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의 젊은 청년들한테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혼하는데 1억 주지 않은 게 내가 25년 됐어. 25년 전에 이 공약을 이야기할 때 1억이면 집 사고 집도 구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1억 주는 거 그건 너무 적어서 내가 2억을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얼마나 4대 강은 몇십 조, 수도 이전 안 돼요. 60조, 돈 100조를
젊은이한테 좀 투자해봐.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대통령 되면 실업 해방에 뭐가 들어있냐? 실업 해방에 첫 번째가 뭐죠? 국가 취직 책임제. 이해가지고 그죠? 무조건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국가에다가 이력서를 내. 기업체 내는 게 아니야. 국가에다 이력서 내면 국가가 그 젊은이 적성을 봐서 기업체에다 카택해. 그러니까 국가의 장관들이 실업자 취업을 못 시키면 장관들 사표를 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이제 고위공직자부터 사무관 1급 2급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시간 때우고 퇴근하고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없어요. 각 부처별로 실업자 배당 줘. 취직 못 시키면은 전부 뺏겨.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가서 기업체 가서 사정사정 얘기해. 장관들이 만약에 그 정부 부처마다 그 실업자 할당을 줘가지고 취업을 못 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 장관은 전부 엎어서. 맞습니다. 잘했어. 네. 그래서 국가 취직 책임제야. 젊은이가 취직을 해야 장가를 갈 수 있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 돈만 3억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맞아 맞아요. 취직이 안 되는데 빈둥빈둥 노는데 어느 여자가 집에 붙어 있어. 부부싸움하고 헤어지지. 이러기 때문에 국가가 젊은이들의 직장은 100% 술 안 먹고 그 돈 아껴가지고 직장 만들어주자 이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야. 그래서 취직 국가 취직 책임제고 세 번째가 뭐요? 세 번째 우리 내 공약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공약이 국회의원 100명 결혼하면 1억 2억 3억 출산하면 3천만 원 60세 노인 자 65세 60세 이상 한 달에 70만 원씩 부부 140 나와 안 나와요? 이게 최저생활비야. 그래서 부부가 있는 사람은 왜 70만 원 가지고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남녀를 합쳐주느라고. 맞아 맞아. 그러면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서 붙들면 140 나와 안 나와? 그러면 또 하나 돈 3억 나와 안 나와? 부부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돈 받아먹고 그 다음날 헤어지더라도 일단은 나와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노인들이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야. 그런 걸 걱정하지 마라 말이야.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헤어진다고 그걸 걱정해요? 헤어지더라도 두 분이 잘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런 걸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걸 결혼하는데 1억 주면 이거 가지고 그 다음날 이혼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혼하고 나면 그 사람 다음에 이거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굳이 말하든 먼저 받든 나중에 받든 관계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번 주고 나면 그 사람 주민등록에는 이 돈이 안 나가. 단 이 남자가 살다가 마누라가 죽었다. 그때 재혼할 때는 다시 돈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지? 마누라가 죽어서 다시 재혼하는 여자가 결혼을 안 한 여자가 왔다. 그러면 그 돈 나와요. 다시 그 여자가 혜택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이혼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걸로만 많이 알려져 있어. 이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자, 내가 이제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내 공약이 국민 5대 해방 공약 뭐냐? 그 여러분 알아놔요. 5대 가서. 응? 세 번째가 뭡니까? 물이죠. 세 번째가 뭐죠? 결혼 해방이에요. 그죠? 세 번째 결혼 해방. 그래서 결혼 해방. 자, 결혼 해방은 자, 이거는 실업 해방은 국가 취직 책임제야. 그 다음에 국가는 얘가 취직을 하겠다고 이력서를 딱 내놔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실력이 괜찮은 애는 삼성 뭐 어디 넣겠죠. 그래서 시험 쳐서 떨어지면 또 해줘. 그러면 붙을 때까지 국가에서 월급이 나와요. 아, 내 물고 박 회장님, 박 청장 그거 가져오지 말고 병을 왜 네가 다 사와. 빨리 물을 안 준비 안 하면 그거 가져오지 말고. 그래서 자,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3억이야. 출산하면 3천만 원. 자, 네 번째
네 번째 뭐예요? 우리가 제일 부모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교육. 교육 해방이야. 교육 해방은 중고등학교 수능시험이 없어져요. 수능시험 폐지. 중고등학교 10과목 시험 없어집니다. 한 과목만 시험. 자기 잘하는 거 한 과목만 시험. 한 과목 시험. 그 다음에 수업은 다 봤는데 시험은 자기가 잘하는 한 과목만 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 보면은 시험 봐가지고 대학을 못 가. 그렇잖아? 다른 걸 못하니까.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수학, 영어 못해도 돼.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 과목만 시험을 보니까 과외를 하더라도 한 과목만 과외하면 돼요. 알겠죠? 이래서 이 교육혁명, 교육을 해방하겠다. 그래서 애들이 운동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돕기도 하고 반찬하는 법도 배우고 젊은이들이 여유를 갖게 해줘야 돼. 젊은이들이 지금 전부 몸의 건강이 나빠져. 건강이 안 좋다. 그 다음 5번째, 국민 5대 해방 공약 5번째가 뭘까요? 부채 해방은 뭐죠? 1100조의 가계부채. 가계부채를 전부 대통령 되면 무이자 처리해줘. 조용히 해요. 자, 가계부채에 지금 이자 나가는 게 있죠, 사람들. 그러면 이 이자는 일단 국가가 부담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대통령 될 때까지 빚진 거에 대한 이자는 걱정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걱정 안 해요. 사채든 뭐든 딱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이자는 해결돼. 그러면 그 대신 사채를 쓰는 사람은 100% 상환해 줘버려. 사채 자체를. 국가가 다 상환해 줘버리고 그 사람한테 그냥 그거는 국가가 봐주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서민부터 시작해서 먼저 갚아줘. 그 다음 중산층 이렇게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상태 봐서 갚아주는데 부채를 처음에는 무이자로 해주고 사채 있는데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완납해줘 버려. 그러니까 내가 저거 안 해주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죽어요. 지금 이거는 엄청나게 부채 해방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로 돈을 한다고? 국가 예산은 충분해. 그래서 화폐 변경, 지하자금 900조 회수, 국회의원 100명, 지자체 의원 선거 폐지, 단체장 선거 폐지, 단체장 대통령 임명에 국가 예산 줄일 수 있는 게 정확하게 200조야. 알겠죠? 예. 지금은 국가 예산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야. 지금 국가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나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산이 22조요. 서울시 예산이 22조인데 시장을 대통령 임명하면 서울시 예산은 6조면 돼요. 그런데 22조를 떡 주니까 서울시장이 둥둥섬 딱 그래.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쓰잘데없는 걸 하도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전부 고물이야 고물. 그게 처치곤란이야. 뭐 쓰잘데없는 경전철 뭐 사면서 뭘 만들어가 돈만 절대 없애고 그게 또 주기적으로 돈이 들어가. 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거기 차량량이 적으면 보상을 해줘야 된대. 그래가 뭐 용인 이런 데는 적자가 말도 못하는 거야. 나는 이런 지자체 단체장은 전부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뭐 자원 외교를 한답시고 40조가 이름입니까? 그 해외다가 막 지어 말려서 줘버려. 국가 돈은 야 경남기업 너 500조 가져가. 그냥 빌려줘. 안 갚아도 돼.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 나라 돈을 무슨 장난하듯이 쓰는 거야 전부. 내가 보니까 왜 국회의원한테 월급을 주냐고. 왜 지자체 의원 4,000명 월급을 주냐고. 왜 단차장을 뽑아가지고 그 인천시가 14조의 빚을 지게 만드냐고. 그 이자가 하루에 얼마인지 알아요? 상상도 못해.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이 전부 술을 퍼마시니까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야. 아니 인구 3억인 미국보다 인구 5천만 되는 한국이 술을 3배나 먹어. 뭐 이런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남자들의 정자가 병신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 하면 뭐야 애를 못 낳는데 여자는 하도 술을 퍼마시고 담배를 피워가지고 애 못 낳고 남자는 비실비실해서 애 못 낳고 뭐 그냥 20대가 당뇨병에 걸려있고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해롱하는 민족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 맞습니다. 우리 조상 조선시대 때 선조들이 나와서 쳐다보면 전부 이거는 능지처참감이에요. 정리. 아유, 내가 입에서 말이 안 나와. 예. 아, 사람이 고난도 있고, 그 다음에 고통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세 가지. 고독이 있잖아. 그래요. 나는 이런 고난을 참으면 뭐가 와요? 영광이 와. 영광이 와, 안 와요? 고난을 참으면 영광이 오는데, 요 고난이 좀 온다고. 문을 열어놔. 더우니까, 더우니까. 저 뒷문으로 앞으로 들어와. 저 뒷문으로 앞으로 들어와. 자,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겪어야 영광이 오고, 고통을 겪으면 뭐가 와요? 고통을 겪고 나면 빨리 앉아 저기서. 고통을 겪고 나면 뭐가 와? 기쁨이 와요. 그래 안 그래? 병원에서 태어나고 나면 좀 기쁘잖아. 그런데 고독을 겪고 나면 뭐가 와요? 고독을 겪고 나면, 사람이 고독하고 나면 남을 사랑을 깨달아. 고독해보지 않은 사람 사랑을 몰라. 근데 이런 고난과 고통과 고독을 내가 어려서부터 수없이 겪었는데 술, 담배 하는가? 안 하잖아. 스트레스 엄청 많아. 자, 고독하죠. 고통 겪지, 고난이지, 이런 걸 다 혼자 살아가면서 이런 걸 겪어도 술 한 잔 먹거나 부모 원망하거나 세상 사람 원망하거나 부러워한 거 하나도 없어. 아무리 부잣집 아들 봐도, 에? 아, 내가 고등학교 때 시험 때는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고등학교 때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었어. 시험 보면 무조건 1등이니까 그래도 시험 기간에는 학교 가서 시험을 쳐야 되니까 밥을 저녁에 가서 이제 남의 집에 가서 두들겨. 효자동. 그런데 가면 이제 기와집 가서 두들기면 사람이 나와. 그러면 물 한 잔만, 냉수 한 그릇하고 식은 밥 한 그릇만 달라면 밥을 내줘. 대문 밖에. 그럼 내가 고등학교 때 그걸 먹어. 그럼 그 주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나이도 같은데 학생이 왜 이렇게 밥을 얻어먹고 공부를 하냐고. 아니, 나는 고학생인데 시험 기간이라 밥을 얻어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아들 먹던 한약을 가져와요. 학생이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곧 쓰러질 것 같다. 그러니 이걸 좀 먹어라. 그리고 약을 가져와서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이제 그 약을 저기서 일로 요 자리 있잖아요. 저기서. 저기서 이쪽으로. 네. 그래서 내가 그 약을 받아 먹었을까 안 받아 먹었을까? 안 받아 먹었어요. 왜 안 받아 먹었을까요? 건강하십니다. 뼈짝 말라가지고 곧 쓰러질 것 같아도 그거를 받아 먹을 수 없는 게 내 양심이야. 왜냐면 약은 남이 뺏어 먹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이걸 아들한테 먹게 해야지. 나는 안 먹어도 됩니다. 아주 내가 끝까지 거절을 해. 끝까지 거절하니까 교회에 가져갈 헌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내한테 줘. 아, 자기 교회 다니는데 이 헌금이라도 좀 가져가라. 그 어머니가 나한테 줘. 그 옛날에 돈을 이렇게 펴 있는 게 아니고 돈을 꼬부랑하게 해놔요. 옛날 사람들은 돈을 또로로 말아가지고 있어. 그걸 가져서 손에다 이렇게 넣어줘. 막 끝까지 받으래. 그 옛날 그 어머니가 나를 보고 그런 식으로 뭘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집안에 와서 밥을 먹으라, 뭐 대문 앞에서 먹지 마라, 들어오라,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그걸 끝까지 거절해. 그 집 앞에서 먹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게 고마우니까 요만큼 더 폐를 안 끼치려고. 그 가족이 보면 그게 자존심이 상하잖아. 애들이 보는데 좋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안 들어가고 밖에서 먹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런 고난을 아무리 겪어도 내가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먹고 커피를 안 먹고, 왜 커피를 안 먹냐면 외국 거를 뭐 먹냐, 우리나라 물 먹으면 되지 이래가 안 먹었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지조가 왜 없는지, 인구 3억 명인 미국 사람이 먹는 양주의 3배, 인구는 5천만이야.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에?
땅덩어리는 미국의 100분지 1인데 양주는 미국의 3배야. 인구는 6분지 1이야. 그런 나라가 인구도 애도 놓지도 않고 장가도 안 가고 1년에 몇 쌍이 장가 가요? 36만 쌍이 장가를 가는데 이혼이 얼마냐? 이혼이 얼마예요? 17만 쌍이야. 그러면 이거는 장가 가는 사람과 이혼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되잖아. 그리고 또 장가를 여중에서 이 남한 여자 중에서 임신을 못하는 여자가 늘어나고 있네. 또 일부러 애를 보류하는 여자가 늘어나네. 이래가지고 애가 정확하게 6명이 남녀 6명이 애 하나를 낳아요. 한 명을. 지금 현재 남녀 6명이 애기 하나를 낳는데 실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남녀 6명이 애를 몇 명 낳아야 되는지 알아요? 한 사람 한 집당 2명씩 낳으면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2사람이 애 4명을 낳아야 되니까 이게 이래야 인구가 5천만 명이 유지되는데 세상에 6명이면 몇 집이요? 3집 아니야 3집. 3집이 애 하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뿐이야. 그래서 저출산 세계 1위야. 그 이런 나라가 성숙한 나라입니까? 성숙한 나라예요? 제정신이 아닌 나라다. 그 술 취한 나라다. 기형한 나라다. 입에서 말이 안 나요. 그래서 5번째 무슨 해방이요? 응? 5번째 무슨 해방이야? 여러분. 해방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잘 알아나요? 이거 오늘 내가 이 국민해방 5대 공약을 왜 잠깐 이야기해 주냐면 아까 저 여사님이 오신 분이 공약을 이야기하길래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 강의 내용하고는 뭐 별 관계 없지만은 자 범죄 해방은 뭐냐? 교도소를 하나만 내겨놓고 다 없애. 법무부 예산이 2조인데 교도소 유지비가 엄청 들어가. 그래서 앞으로 전략하겠다. 죄수들 가다 놓으니까 잡범들이 살인광도하고 같이 잠을 자요. 살인광도하고 같이 잠을 자. 잡범들이. 썰이꾼도 살인범하고 같이 자고. 그러니까 교도소가 뭐 하는데요? 범죄 학교야. 범죄 학교. 교도소 들어가면요. 그래 창문을 좀 열어. 창문 좀 열어라니까 저기. 창문 좀 열어. 더워. 이제 에어컨 안 돌아가나? 에어컨 좀 틀어. 진짜. 여는 게 나요. 산소가 돌아가야 돼. 그래 에어컨도 틀어놔. 열어. 그 활짝 뒤로 밀어봐. 다 열어. 활짝 밀어. 다 열어. 사람이 많으니까 덥네. 하는데 교도소가 범죄 학교니까 교도소를 다 없애고 살인 강도 아주 흉악범들만 들어가는 교도소 하나만 남겨놓고 다 없애. 그래서 범죄 해방이야. 그리고 범죄 한 사람이 나중에 일반 범죄자들은 전부 재산 비례 요거 알아나요? 재산 비례 벌금제야. 재산 비례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가 뭐죠? 재산에 따라서 그러니까 들었습니까? 벌써 여름이 왔나? 말하는데 굉장히 덥네. 비가 오려고 하니까. 자, 범죄자들은 재산 비례 벌금을 내는데 이 재산 비례 이게 그러면 소음이 나오지는 않나? 박 회장님, 그쪽에 터니까 소음 안 나오겠다. 자, 이거 잘 들어요. 좀 산만하네. 자, 재산 비례 벌금이 뭐냐면은 징역 5년 그러면 징역 5년을 안 살고 때리지 않고 무조건 그 사람의 재산이 있으면 벌금으로 다 뺏어버려. 그래서 교통 위반을 했는데 신호 위반을 했는데 재산 비례 벌금 밀 때 신호 위반을 했는데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은 벌금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
5만 원짜리 범칙금인데 현재는 5만 원짜리 범칙금인데 신호 위반을 했다. 그러면 5만 원짜리 범칙금이 재산이 많은 사람은 얼마 정도 될까? 선진국에서 하는 거죠? 한 5천만 원 돼요. 근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5천 원 정도 돼. 5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내가 용달차를 가지고 화물을 나르는 아저씨인데 맨날 짐을 내려줘야 돼. 그러니까 주차 위반이 하루에 한 10개 걸려. 근데 이 사람 하루 5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 그런데 5만 원짜리 위반 딱지가 하루에 10개씩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망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해. 그런데 그것은 이런 재산 비례 벌금 제도로 바꿔줘야 돼. 그 사람이 재산이 있네 따라서 벌금이 나와. 그럼 벌금이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도소 가는 사람들을 부자들은 벌금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제질 내도 겁이 나서 못 쳐. 왜? 교도소 가는 건 겁이 안 나는데 교도소는 보내질 않고 돈을 뺏어버리거든. 재산에 압류를 해버리거든 그냥. 그러니까 이놈들이 야 내 도둑질 실컷 해놓고 교도소 좀 갔다 올란다 이런 놈이 재산이 다 날아가버려. 그러니까 국가가 1년에 벌금으로 100조 정도를 벌겠다는 거야. 이해갑니까? 교도소 집어넣으면 돈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뭐하러 죄수를 교도소 넣어요? 국가가 이익을 봐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죄수들을 잡아넣는 게 아니라 돈으로 고통을 주는 거야. 그래서 교도소는 안 잡아넣겠다. 그러면 우리 SK 회장이 지금 구속돼 있죠? 그러면 그 벌금으로 계산하면 걔 한 1조 정도 내면 나와. 나오고서 안 나오고서요? 자기 돈이 있겠다. 1조 내고 나오지. 그럼 1년에 100조를 마련할 수가 있어 국가가. 뭐 때문에 그 사람 잡아넣으라고 밥 먹이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그 안에서 반성할 것 같아요? 에? 그래 안 그래? 이만 부득부득 갈때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 전략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무슨 옛날 법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줘야 될 사람들 돈 받고 다 내보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교도소 가는 일은 없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나 살인 강도는 들어가지. 그래서 교도소 한 개는 남아있는 거예요. 에?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범죄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는 돈 벌어. 그래 안 그래요? 국가가. 범죄하는 사람은 하고 싶으면 자기가 하라고 그래. 돈 많으면. 이렇게 해서 범죄도 해방되게 하고 교육 해방, 결혼 해방, 실업 해방, 부채 해방. 그래서 부채 해방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놔야 될 게 뉴딜 전국에 1000개 뉴딜 단지 만들죠. 뉴딜 단지에는 20살부터 100살까지 들어가. 그러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달에 100만 원. 여기 부부가 들어가면 부부가 같이 자는 방이 있어. 그거 같이 살게 해줘. 부부들만 있는 단지가 있으니까 그거 살고 남녀는 따로따로 있고 이러니까 뉴딜 단지만 가면 그냥 부부가 노인들이 부인한테 눈치 봐가면서 집에 있을 필요 뭐 있어. 야 나 오늘 저 춘천 뉴딜 단지 가서 한 몇 년 있다 올란다. 가는 거야. 또 부인도 오고 싶으면 오는 거야. 그럼 가면은 먹고 자고 한 3년만 있으면 공기전돼서 있다 오면 돈 5천만 원씩 벌어나고 부부가 1억을 벌어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노인은 한 300만 명이 허경영 뉴딜 농업 뉴딜 단지로 다 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여 살리고 여기서 나온 산삼 농사 여기는 농약이 없어지니까 농약 공장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나온 모든 농산물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부자들이 다 사가. 왜? 한국은 농약 공장 자체가 없으니까. 한국 땅은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여기 휴전선이야. 여기는 농약 공장만 없애버리면 삼면이 바다니까 농약이 안 날라오잖아. 그러면 이 우리 농산물은 전 세계 부자들이 약속해가지고 다 사가지고 그럼 비행기로 다 보내줘. 그럼 우리는 농산물 뭐 FTA 걱정할 거 없어요. 농약 공장 자체가 없는 나라. 거기서 나온 농산물 거기서 나온 한약재.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오는 한약재나 농산물은 농약 범벅을 했어. 그 어떤 사람이 수박을 먹었는데 중국에서 수박 먹고 농약 중독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여기가 청정지역이니까 농약 공장을 다 없애버려. 이래가지고 농산물 농업 뉴딜 단지가 전국에 1000개가 만들어져. 됐어요. 바람 나오네. 야. 안 추워. 좀 추워도 참아요. 좀 추워도 참으시오. 추워도 참으시오. 자, 그러니까 이 농업 뉴딜 단지를 해서 돈 나오지. 또 그다음 뭐가 있죠?
부채 해방에 여기 내가 다 안 적었어요. 요거 꼭 잊어버리지 말아요. 부채 해방에 꼭 들어가는 거 있어. 부채 이제 빚을 안 지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채 해방에 국민 배당제를 실시해. 국민 배당제가 뭐예요? 1년에 세금이 내가 대통령 됐을 때 1년에 세금이 400조가 그쳐. 지금은 세금이 380조가 그쳐요. 그럼 내가 대통령 되면 한 400조 돼. 그러면 이 400조 중에 200조는 배당을 해줘 국민들한테. 그래 국민 1인당 1년에 1,000만 원이야. 왜? 국민 한 사람이 국가의 우리나라 재산이 5억인데 국민 5천만 명을 나누면은 이걸 나누면은 한 사람당 가지고 국가에 낸 돈이 10억이야.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이자 1% 이게 배당금이야.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을 월 100만 원씩 통장에 탁탁탁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하고 가족이 3명 있으면 얼마요? 3,000만 원. 그러면 월 300만 원이 꽂히죠, 그죠? 그러면 그걸 간단하게 계산해서 300인데 1년에 가족이 5명 있는 사람은 얼마 들어와요? 5천. 그래 이거를 사실 국가가 다 닦아 쓰는 거예요, 이거. 맞아, 맞아요. 국민 배당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주식회사 대한민국 맞아, 맞아요?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주주가 5천만 명이야. 근데 1년 수입이 400조야. 근데 요놈을 정치인들이 다 닦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맨 빚더미야. 돈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이놈은 나라는 부자인데 GNP는 3만 불인데 국민 생활은 3천 불도 안 돼. 그럼 이거 누가 가져와서 2만 7천 불? 요 도둑놈들이 다 가져간 거야. 맞아, 맞아요. 이걸 찾아줘야 돼. 내가 대통령 되면 이 돈을 찾아주겠다 이거야. 내가 KBS에 대통령 후보 등록해서 이거를 강의를 하고 떠들 거 아니요. 토론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신 무슨 돈으로 주냐? 내가 이거 전략해서 줄 거야. 국민 배당 실시할 거야. 너는 여태까지 도둑질 해먹은 거야. GNP는 3만 불. 나라는 부자라고 그러는데 에? 세계 7대 부자 나라인데 국민은 세계 7대 거지야.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만들어 놓고 있으니 그러면 3만 불은 어떤 놈이 다 먹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배 터지게 먹어. 그런데 군인들은 군대 젊은 남의 아들 키워놨더니 군대 보내가지고 한 달에 3만 원. 이게 뭡니까? 야간 보초서고 그 다음에 훈련수당도 떼먹고 야간 보초수당도 떼먹고 월급도 떼먹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이 3만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주는데 이게 월급입니까? 한 달에 최소한 200만 원은 줘야 돼. 그래서 앞으로 징병제도는 폐지하는 거예요. 뭐 하죠? 징병제도 대신 모병제. 군인은 전부 사병은 군대 갔다 온 사람도 괜찮고 60 먹은 사람도 괜찮고 50 먹은 사람도 괜찮고 아무나 실업지 않은 군대만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200만 원이야.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 모병제로 해가지고 남한테 정당한 인건비를 주면서 썩었다.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한 달에 몇만 원 주고 부려먹으면서 저거는 하루 저녁에 술을 몇백만 원씩 먹어. 어른들은. 그러면서 젊은 애들 보고 너희는 고생 좀 해봐야 돼. 너희는 일마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이따구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그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국가가 투자를 안 해주는 바람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 망해가고 있어.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 인구연구소와 UN 인구연구소가 동시에 세계에서 없어질 나라를 연구했더니 코리아만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없어진다. 왜? 인구 때문에. 코리아 사람들이 제일 술을 많이 먹고 유전자 파괴가 심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나오고 코리아 사람들은 결혼 제일 안 하고 여자들이 제일 멋부리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병원에 가서 애 데리고 다니고 이런 코리아 여자들이 앞으로 애 낳을 확률은 드물다. 코리아는 앞으로 없어진다. 지구상에. 이걸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보고를 했어. 그게 뉴스에 나왔어. 맞아, 맞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정신 안 차리고 지금도 막 퇴폐 말도 못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오늘 이 5가지 공약
지금 이거 이해하시죠? 여기서 제일 국민의 해방 공약에 부채 해방 공약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뉴딜 정책.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국민 배당제 실시. 이 싹 바뀌고 지금까지 있는 거는 종이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쓰레기야. 가지고 오는데 그게 만들어진 근거되지 못하면 국가 가져가. 그래서 들어오는 공돈이 900조야. 그래 안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모든 무기명 채권, 뭐 어떤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도 있을 거고 대통령들이 가진 채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은 전부 쓰레기로 바뀌어. 내가 이거 숨겨놔봐야 헛거요. 5만 원짜리 집에다가 산더미 것처럼 한 500억짜리 해놨어도 가지고 와야 돼. 그거 어디서 나왔냐? 그럼 5만 원짜리가 그날부로 디자인은 바뀌어버려. 싹 찍어놨다가 돈이 탁 바뀌어. 옛날 돈은 사용 불가. 그러면 그 돈이 우리가 더 찍어낼 수 있어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찍어내면 되잖아. 그거 안 나오는 돈만큼. 그게 900조야. 여러분들은 기가 막히죠? 그 돈 가지면 이 1000조 부채 이자 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사채 갚아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걸 간 건다 남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빚쟁이가 많으면 나라가 망해버려. 맞아요. 나중에는 은행이 부도가 나. 그래 안 그래요? 네. 부동산 시세는 내려가. 그러면 은행 부도나. 은행 부도는 한국 경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의 위험 상황에 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미래를 못 내다봐. 그리고 허경영이가 지금 국민 해방, 5대 공약, 부채, 실업, 결혼, 교육, 범죄. 젊은이가 한 명이라도 실업자가 있으면 장관이 밤에 잠 안 자고 뛰어다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공무원들에게 실업자 구제에 배당을 줘. 각 부서별로. 그냥 공무원들이 남는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취업에 뛰어들어요. 응?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취업. 그리고 모든 국가취업센터가 만들어지고 국가취업센터에는 모든 취업을 원하는 자들의 정보가 각 장관 부처별로 들어와서 이걸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걸 매일 체크해. 오늘은 몇 명의 젊은이가 취업이 됐냐. 그 다음에 비정규직 급료 없어져. 비정규직 급료 이거 핑계야. 비정규직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다 흑자 내가지고 은행에 돈이 몇백 조씩 있어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 월급을 받는 젊은이들은 결혼생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100만 원 받아가지고 150만 원 받아가지고 여자하고 애 낳고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급료 현실화를 해줘가지고 기업체가 이익이 안 남더라도 애들 급료를 제대로 해서 젊은이들한테 그 모자라는 돈을 국가가 지원해 주더라도 월급을. 그래서 내가 뭐 했어요 공약에? 내 공약에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00만 원씩 주는 거 있어 없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5년 전에 내가 100만 원씩 쿠폰을 준다 그래서 거기서 받는 월급 플러스 100만 원이야. 알겠죠? 일어나. 벌써 시간이 다 돼갑니다. 네? 그래. 몇 시에 끝날 거예요? 참. 자, 그러면 내가 시간이 다 돼가니까 아직 15분 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40분 전. 우리 오늘 제천서 오신 분이 그 공약 이야기를 하시길래 내가 오늘 우리 공약을 오늘은 한글로 좀 해봤어. 나는 주로 한문을 하는데 오늘 우리 공약을 한글로 쓰니까 되게 복잡하네. 맞네 보니까. 자, 이게 요것은 오늘은 어차피 공약 이야기 한 거니까. 어떠한 정치인도 지금 정치인들은 내가 나중에 책이 나오겠지만 3,000명의 살생부가 있어.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은 재교육에 들어가고 정치인들에게 국가 살림살이 지금 마칠 거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 바뀌어요. 알겠죠? 네. 청소년 해방 공약. 청소년은 해방.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수능 해방이요. 과외 해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수능 없어지죠? 한 과목만 시험 보죠?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시험 본 결과 총점이 5,600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서울대학이다. 이렇게 정해져요.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그 애가 중고등학교 동안에 자기 잘하는 거 음악 시험 총 합계가 5,600점이다. 그러면 5,600점은 서울대학이야.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이 지침이 정해져 있어. 거기대로 학교가 탁탁탁 자동 배정이야. 자기가 학교를 뭐 지원하고 뭐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아무 소용 없어. 자기가 원하는 과만 지원하면 돼. 나는 과학을 무슨 내가 이공계에 무슨 대학을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으면 요거는 자동으로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개인이 뭐 이력을 내고 뭐 하고 뭐 가서 저 취업 설명회를 듣고 이런 거 전부 없어져요. 모든 건 자동이야. 왜? 한 과목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6년간 음악 시험 봐봐. 음악 시험 보는 횟수는 딱 정해져 있어. 1년에 몇 번. 그러면 그거 총 합계가 5,600점이다. 그러면 그게 몇 점이다. 이게 수능 점수야. 그렇지? 어떻게 수능 시험 날 하루날 시험 잘못 봐버려. 그날 몸이 아파서 시험 잘못 보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너무 위험 수위가 높아요. 그래서 6년간 시험 본 거 합계점. 그것이 그 사람 미래를 정해. 이해하죠? 네. 수능 해방. 그 다음 뭐예요? 취업 해방 맞죠? 취업시켜준다 그랬죠? 취업 해방. 청년들 취업 때문에 결혼 안 해. 취업은 100% 국가가 보장해. 자, 결혼 해방. 1억 주고 2억 줘, 3억. 그 다음에 3천만 원 출산수당. 결혼 안 할 사람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국가가 이렇게 지원한다고 국가 예산이 없느냐? 1년에 이렇게 주고도 200조가 남아가지고 여러분 집집마다 배당금을 줘. 그리고 부모님이나 가족이 누구든 죽으면 1,000만 원. 1,000만 원 이름이 뭐죠? 1,000만 원이 무슨 이름이죠 이게? 내 공약 봤죠? 사망위로금. 대통령의 사망위로금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조화. 조화가 딱 와. 초상집에 대통령 돈 1,000만 원 조화가 딱 와. 그런데 형제가 6명인데 어머니 아버지 그 장사 비용을 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냥 장례식장에서 원수가 돼. 병원비가 3천만 원 나오고 결혼 장례비가 1,000만 원 나왔대. 4천만 원이 나왔다. 그걸 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네가 3천만 원 내라 나는 못 내겠다. 싸움이 딜이 붙어가지고 초상집이 그냥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사람이 죽었을 때는 무조건 1,000만 원이 딱 나와. 싸울 필요 없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애들 생일날 어른이고 애고 국민 전체 5천만 명의 생일날 뭐요? 10만 원. 생일 축하금. 그 다음에 생일 케이크. 어른들은 생일 떡이지. 젊은 사람들은 생일 케이크. 또 뭐가 나와요? 생일 선물. 대통령의 생일 축하 카드. 요게 아침 9시 넘으면 택배로 딱 와. 택배로 집으로 와. 생일날. 근데 자기 생일도 모르고 있었는데 택배가 딱 오는 거야. 보니까 안에 대통령 선물도 들어있지. 겨울에는 장갑도 들어있지. 또 대통령이 돈 10만 원 딱 금일봉 봉투에 10만 원 들어있지. 생일을 축하한다. 아, 이런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거 말이요. 각 지역의 제빵 회사들이 맡아서 제빵 협회에서 각 지역의 케이크를 책임져. 그래 안 그래요? 어떤 특정업자가 납품하는 게 아니야. 뭐 부산이면 부산 지역의 무슨 구에는 무슨 제빵협회, 각 제빵협회가 이 빵이 무진장 나가는 거야. 한 공장에서 다 못 만드니까 각자 배당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몇 시까지 몇 개 만들어서 어디까지 가져와라 배달 탁탁 하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가 죽었을 때 대통령 조화가 와. 돈 1,000만 원 와. 애 생일날 어른들 생일이나 애들 생일마다 생일 선물이 와. 그러면 그 사람을 국민들이 욕을 할까 안 할까? 안 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해요. 요거를 주기 시작하면요 다음에 저 사람이 대통령 안 하겠다고 도망가면 잡으러 와요. 미국까지. 나는 한국 대통령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면 전 국민이 미국으로 잡으러 와. 맞아요. 당신 대통령 해야 돼. 그래 나는 대통령 4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려고 5년 했으니까 안 돼. 대통령제를 바꿔야 돼.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가 이 다리가 없죠? 절름발이죠? 이 사람이 장애인이야. 장애인인데 대통령 때 뉴딜 정책 해서 안 했어요. 뉴딜 정책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잘 먹고 살게 해줘서 굉장히 어려울 때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 2번밖에 못하는데 대통령을 4번을 하라고 해가지고 4번 해먹었어요. 그래요. 그냥 이걸 대통령을 갖다가 20년을 안 놔주는 거야. 백악관에 당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그랬어요.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은 2번 이상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헌법도 안 바꿨고 4번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대통령 그만둘 수 있을까 없을까? 죽을 때까지. 맞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은 절대 머리로서 국민을 설득하면 안 돼요. 국민은 가슴에 닿아야 돼. 맞아요. 네. 가슴에 이렇게 국민들은 자기들의 생활에 대통령이 가슴적으로 국민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국민을 바라볼 때 눈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국민은 가슴으로 봐야 돼. 저 국민의 눈물, 국민의 고통을 자기 가슴으로 가져와서 느껴야 되는데 눈으로 보니까 다 멀쩡하게 살아있네. 그러니까 지어 짜, 더 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째 뭐지? 세 번째, 이 뭐예요? 4번째. 수능 해방, 취업 해방, 결혼 해방. 모르겠어요? 학비 해방이에요. 갈수록 학생이 줄어들어. 갈수록 학생이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무상급식 필요 없어. 애들도 자꾸 없어지는데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 안 돼. 그 무상급식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한심한 사람들이야. 아니 애도 안 낳는데 나중에 무상급식 예산은 자꾸 줄어들어. 맞아요. 그러니까 무상급식하고 또 무상 뭐가 있어요? 무상보육. 아니 어린애가 자꾸 낳는 사람이 없는데 뭐 무상보육 예산에 얼마 들어가겠어?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무상결혼이 돼야, 결혼 해방이 돼야 애를 낳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상결혼이 급해, 무상급식이 급해. 무상결혼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야. 맞아. 그러니까 무상결혼이 제일 시급한 거야. 그러면 이제 애를 낳으면 학비 해방, 모든 장학재단을 통폐합해. 그래가 거기 있는 직원들 다 없어져. 왜? 장학재단 조그만 거 만들어 놓고 직원들 며칠 꾸릴 필요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장학재단을 국가에서 국가 종합 장학재단 이래 만들어가지고 그 장학재단이 전체 학생들 등록금, 대학생 등록금 10조 원, 고등학교 등록금 다 합쳐서 13조 원을 전체 매년 이걸 충당해줘.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자가 등록금을 내는 자는 부잣집 아들 뿐이야. 알겠죠? 가난한 중산층까지는 다 해당이 돼. 그 다음 부잣집 아들도 공부 잘하면 장학금이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학비에서 해방된다. 마지막이 뭐지? 공과금 해방. 아니 여기 학생들한테는 공과금이 없어요. 여기에 다 있잖아. 부채 해방. 에? 여기 들어간다니까 그런 거는 공과금 해방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군대 해방이야. 뭘 하죠? 모병제야. 그죠? 모병제인데 실업자들은 군대 다 받아줘. 군대 갔다 온 사람도 다 받아줘. 야, 실업자니까 군대 내 가서 군대에서 먹고 살겠다. 그러면 직업군인으로 출퇴근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군대는 미국처럼 모병제로 바꾸겠다. 젊은이들을 공짜로 안 쓰겠다. 자, 우리 제천에 오신 분 공약 중에 안 나온 거 뭐 있습니까? 안 나온 것도 또 있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 해방 5대 공약, 청소년 해방 5대 공약이고 허경영 10대 공약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 여기 국민 해방 공약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국회의원 100명 줄이는 거 뭐 이런 것이 이제 국민 허경영 10대 공약 안에 몇 개 추가된 거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야. 이거만 하면 우리나라는 낙원이 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네. 오늘 우리 제천에서 오신 분이 그 공약을 이야기하시길래 내가 오늘 저 이야기를 하다가 공약으로 좀 얘기를 했어. 어차피 내가 대선 때는 이거에 대해서 떠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선 때가 아니니까. 그러나 저거는 꼭 알아놔야 돼.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하자. 다 적었죠? 양봉이 알겠지? 자, 우리 성장, 이 성장은 덜 성숙된 거니까 성장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성장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장한 사람들은 특징이 편협하다. 성숙한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오늘 아까 내가 공략 하느라고 오늘 강의를 잠깐 끝쳐내야지 그래. 성숙한 사람들은 뭐예요? 응? 이 관용 날려서 보니까 관용은 무슨 뜻이요? 자, 이거는 사람이 성숙되면 관용이 있지만 성장만 한 애들은 신경질적이고 편협해. 그래 안 그래요? 요게 좀 문제점이야. 이 차이가 엄청나. 근데 이 관용은 에이브라함 링컨을 요걸 무진장한 사람이 있어요. 높은 사람 중에. 그래, 에이브라함 링컨 저런 놈이 대통령 되면 저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저게 뭐냐 막 이렇게 에이브라함 링컨을 깠어. 저것도 얼굴이라고 대통령 나오냐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혔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앉히니까 이 사람이 편협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 사람을 갖다가 보복을 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딱 앉히니까 관용을 베푸니까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지금 우리한테 알려지게 된 거야. 그 사람 그 얼굴은 못생겼어도 진짜 남자다. 이래가 에이브라함 링컨이 관용을 베풀어. 그리고 이 사람이 노예한테 또 관용을 베풀어 안 베풀어요? 노예한테 관용을. 이 사람은 끝없는 관용을 가지고 있어. 얼굴은 되게 못생겼어. 인상학적으로 보면 얼굴은 못생겼는데 관용을 가질 때는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자기를 구해주면 고맙게 보여.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내가 도둑놈한테 납치가 됐는데 어떤 깡패 같은 사람이 와서 그냥 그놈을 두드려 잡아가지고 나를 탁 구해내면 그 사람 얼굴이 갑자기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상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달라져요. 달라져. 그 에이브라함 링컨. 그래서 이 노예를 해방하고 법무부 장관 관용을 베푸는데 이런 편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이걸 영어로 에고이스트. 그래 에고. 응? 이런 에고는 성장은 했는데 인간의 몸은 가지고 있는데 성숙이 덜 됐다. 그 다음에 관용을 최고로 베푼 사람 누구예요? 관용 정치로 세계를 지배한 사람. 징기스칸. 이게 칸이에요. 칸. 한문으로는 환이에요. 환.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환인천재. 환인천재 할 때 이 환인천재의 환이야. 이게 이제 영어로 칸이지. 칸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가서 킹이 된 거예요. 칸. 그럼 이게 우리는 환웅의 자손이야. 이게 환웅의 자손인데 이 이제 우리 수컷 웅자. 이 수컷 웅자가 이 환웅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의 성 징기스칸은 태무진이야. 태무진인데 이 사람이 태무진이 왜 징기스칸의 이름을 바꿨느냐? 그럼 이 사람이 태신데 칸시로 바꿨어요. 그럼 이 징기스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가 환웅 천황의 직계다. 후손이다. 자기는 태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칸의 후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마누라가 적한테 체포돼요.
그 적한테 납치돼가지고 만삭이 돼서 적의 애를 임신했어. 그러니까 이제 징기스칸이 쳐들어가서 자기 마누라를 구출해. 구출해 나니까 자 마누라가 배가 불렀어. 그게 자기 애가 아니야. 그 적의 아기야. 그래서 그 적의 아기를 자기 아들로 나중에 후계자를 만들어서 자기 아들로 인계를 해.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얼마나 관용이 대단해요. 예? 그 적의 아들을 그렇게 잘해줘. 잘해줘가지고 그 애를 잘해주니까 징기스칸 마누라가 징기스칸을 얼마나 존경하겠어. 그래가지고 그 애가 징기스칸 다음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징기스칸의 네 가지 특징이 뭐요? 소, 연, 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스몰, 스피드. 이건 네트워크. 이건 오픈. 그러면 이게 징기스칸의 스몰, 스피드, 네트워크, 오픈.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세계 경영학의 이게 최고의 지침이야. 그러니까 기업을 너무 크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기업을 작게 하더라도 스피드를 내야 돼. 그러니까 윈도우가 무슨 큰 공장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잡스가 무슨 큰 공장 차린 게 아니에요. 신속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속하게 만들어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삼성의 이백철 회장이 그동안 만든 공장은 조직지혈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이야. 이거 본의 아니야. 이거는 징기스칸이지만 또 저 중국에 또 있어 없어요? 마윈. 마윈 우리 저 하도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이가 시커매 그 사람이. 그렇게 못생긴 사람 그 사람 얼굴도 아니야. 그런데 소속 연계를 해가지고 그냥 주식 하나 만들어서 그냥 중국에서 최고 부자가 돼요.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뭐 공장하는 사람이요? 작은 컴퓨터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냥 다 잡아버리고 다 잡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관용은 로마도 관용 정치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점령한 나라는 전부 종교를 인정해줘. 그 점령한 나라마다 다 종교 인정해주고 거기 왕도 인정해주고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주워 먹을 때 이 사람들이 관용 정치로 세계를 제패했어. 그래 이거는 성숙한 민주주의야. 성숙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장만 미쳐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성장에 미쳐가지고 술주둥뱅이가 되어버린 거야. 성장에 미쳐가지고 성장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러나 머릿속은 떵떵 비었어요. 성숙해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안티와 남한이라는 찬티가 있어가지고 세계인이 한반도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이게 홍보가 된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안티와 남한의 찬티가 반반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 알려지지도 않고 경제가 이렇게 발전 안 돼. 그러면 이거는 하늘이 만들어준 거야. 하늘이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정신 못 차리고 술 퍼마시고 말이야. 인구 5천만 명이 인구 3억. 세상에 땅은 1대 100이야. 미국도 중국도 우리보다 100배 커. 이런 나라보다 술을 세상에 3배나 많이 먹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장에 미쳐가지고 그냥 이게 다 인생이 끝난 건 줄 알지만 이 성장은 패력한 거예요. 옆에는 다 굶어 죽고 가. 이 마신 술을 가지고 쌀을 만들어서 이 술 만든 쌀을 저 아프리카다 논아주면은 예를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안티와 찬티를 반반 만들어서 동방의 등불이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예언했죠? 다 인도의 동양에 최초로 동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 1호야. 그래 안 그래? 타골. 인도의 시성 타골이 반드시 미래의 한반도에서는 이때 남한과 북한이 논하져 있어서 없었어요. 논하져 있었을 때야 이 사람이 한반도
이 동방의 땅 한반도에서 동방의 등불이 나중에 나올 것이고, 이 동방의 등불이 나오면 전 세계가 이 에너지에 의해서 세계가 통일된다. 프랑스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랬고 전 세계 박사들이 이 이야기 해요 안 해요? 해요.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장과 성숙은 이거는 안티고 이거는 찬티야. 항상 이것이 반복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북한이 있음으로써 남한이 경제가 그만큼 일어난 거예요. 또 남한이 가난할 때 세계에서 168번째로 가난할 때 북한은 세계에서 랭킹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에? 북한은 일본 애들이 버리고 간 발전소도 있고 수풍수력 발전소 뭐든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경제가 북한이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았어. 그럴 때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어.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 사니까 북한이 또 가난해져. 항상 이게 서로 쌍벽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자 때 우리가 가난했고 우리가 부자일 때 자기들이 가난했어. 그러면 이것이 끝날 때 누가 나와요? 허경영과 같은 동방의 등불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불을 켜버려. 그래서 찬티 50% 안티 50%가 돼야 불이 켜진다. 그래서 한반도는 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게 풍수지리적으로 또 안티 찬티가 있어요. 남방 여기서는 난류가 올라와. 따뜻한 바닷물이 올라와 안 올라와요? 여기는 북태평양 여기서 내려오는 건 뭐예요? 한류가 내려와. 여기서 한반도 여기 동해바다가 여기가 뭐가 부닥치는데요? 태평양의 뜨거운 물하고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대서양의 찬물하고 그래서 만나 도킹하는 자리가 여기야. 한반도.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찬바람하고 여기서 올라오는 더운 바람이 여기서 부닥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 여기는 뭐든지 와서 여기서 동양의 불교와 서쪽에서 날라온 기독교가 동서가 여 와서 부닥쳐. 맞아요. 뭐든지 여기는 반반 부닥치는 자리야. 그러니까 공기도 여 와서 난류한류가 부닥쳐. 바닷물도 여기서 뜨거운 물 찬물이 와서 부닥쳐. 그러니까 여기는 전 세계 동서양 문화가 기독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와서 부닥쳐. 그러니까 여기는 정신사적, 물질사적, 환경사적, 종교사적 모든 구심점이다. 맞아요. 여기 난류는 안티야. 여기는 찬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티와 찬티가 모든 정신사적, 물질사적, 종교사적, 경제사적, 정치사적으로 다 여기는 우리나라 전통 정치와 미국의 자본 민주주의 정치가 와서 부닥쳐. 조선 왕조와 민주주의 정치가 만났어. 여기는 뭐든지 정반대되는 게 와서 만들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온 거야. 신과 인간이 부닥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희망이 있는데 이런 편협한 사고방식 이걸 버려. 네, 그래서 남의 종교는 구원이 없다는 둥, 우리 종교만 구원이 있다는 둥. 어떤 말을 해도 좋은데 남의 아버지는 거지고 우리 아버지만 최고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옷은 비단인데 당신 옷은 그건 넉마주의야. 그것도 옷이야 걸레지. 이런 말 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너무 세계 종교들이 종교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어. 세계 정치인들이 3차 대전을 뻔히 알면서 준비하고 있어. 그거를 앞으로 없애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세상의 법칙이 이렇게 우리 한반도는 이렇게 안티와 찬티가 서로 만나서 제3의 에너지, 그게 우주 에너지야. 우주 에너지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리야. 그런데 여기가 지금 술판, 여자판, 도덕적, 정신사적 위기가 왔어. 정신사적 위기가 세계 태풍의 핵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와서 한민족은 우리는 한문도 만들고 한글도 만들었는데 1만 년 전부터 한문을 만들고 100년 전에 200년 몇백 년 전에 한글을 만들었는데 그런 민족인데 세계에서 1등 민족이에요. 자, 세계에서 제일 먼저 누굴 만들어요? 예? 아니. 예? 이게 3억 5천만 년 전에 하늘에서 제일 먼저
네피림을 만들죠. 두 번째 뭐 만들어요? 예? 두 번째 뭐 만들어? 예? 김고문. 네. 두 번째 만든 인간이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은 여섯 번째 만들지. 예? 아담은 여섯 번째 만들어. 뭐 만들어? 여섯 번째 만들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만든 인구가 지금 지구상의 99%야. 예. 다섯 번째 만든 인구가 뭐예요? 아니 내가 옛날에 강의했는데도 하나도 몰라? 다섯 번째 만든 거. 응? 빛을 만들고. 아유 참. 미토콘드리아 입어. 응? 미토콘드리아 입어. 이 종족이 언제 만들어서 10만 년 전에 10만 년 전에 만들어서 왜 인구를 처음부터 만들어 내려오다가 점점 인구를 특이하게 만들어낸 거야. 마지막 아담족이 한웅이야. 한웅. 아담을 영어로 우리가 유대말로 아담인데 한웅을 말해. 이 환인이 만들어낸 한웅을 아담이라고 그래. 이제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만 갓을 쓰고 있어요. 갓. 그래.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갓을 쓰고 있는데 이 갓이 신이야. 신. 다 갓을 쓰고 있잖아. 이렇게 갓을. 이 갓을 쓰고 있다 그래. 이 갓이 왜 이스라엘 사람도 갓 그리고 우리도 갓 그래. 이 갓을 쓰고 있는 민족은 한 민족이야. 이게 누구의 후손입니까? 응? 제일 처음에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요? 예? 아브라함의 10대 손. 아브라함의 10대 손이 누구요? 그럼 여기 20대 손, 이게 1대 손이고. 예? 노아야, 노아. 그래. 내 정신 나왔어. 바꿔놨어. 노아 아니야, 노아. 10대 손이. 20대가 아브라함. 보우사. 보아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40대가 누구야? 우시야. 50대가 아비훗. 그러면 60대가 예수야. 그러면 여기 1대부터 60대까지 내려오는 이 종족이 여기에서 15대손, 노아의 정손자 15대손이 누구요? 욕단이야. 욕단의 아들이 13명이야. 13명의 아들이 저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홍수 때문에 난리 나서 안 났어요.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게. 그러니까 노아 때 나온 한문이, 우리 노아 때 나온 한문이 무슨 자가 나와요? 이게 무슨 자요? 이게 8팔자. 이게 노아 방주야. 이게 배선자요. 그러면 배가 여보 뭐 8식구가 있잖아. 8식구 입이 있잖아. 입이 배를 탔다 이 말이야. 이게 노아의 이야기도 한문에 다 나와. 모두 다 한문에 나와 안 나와요? 8식구가 배를 탔어. 이게 노아의 방주야. 그럼 이게 노아가 10대에 저 할아버지가 이렇게 방주를 타고 물 때문에 고생을 했어. 그러니까 이 13명의 욕단이 노아의 정손자, 고손자 욕단의 아들 13명이 전부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악지대로 12명이 가. 그 다음에 12명이 가고 하고 헤어져가지고 동쪽으로,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12지파가 되고, 이거는 어디로 와요? 이리 와가지고 당군의 자손들이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이 하일라를 우리가 당군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 당군 하일라버지라고 그래. 당군만 하일라버지 그래. 당군 하일라버지. 그래, 할아버지라는 이름이 이 하일라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당군 할아버지가 돼. 이걸 하일 할 때는 할 되잖아. 당군 할아버지. 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우리가 할아버지 하는 말은 이스라엘 말이에요. 하일라라는 우리 최초의 아담의 이 한웅의 후손이야. 이게 이 노아의 후손이지. 족보가 바로 이 아담 손에서 나와. 그래서 이 예수까지 이어져. 지금 이스라엘로 연결된 거야. 그러면 유대인과 한민족이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아. 그게 요거야. 아담 한웅족. 요게 전 세계 인구의 1%야. 이거 언제 만들어요? 1만 년 전에. 1만 년 전에 하도 얘들이 머리가 엉망이야. 머리를. 얘들을 만들어 놨더니 이게 중국 사람들이야. 중국 사람들, 그 다음에 전 세계 아프리카 사람들이거든. 얘네들은 머리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요때는 뇌를 좀 작게 만들었어. 하도 애를 낳다가 자꾸 여자들이 죽으니까
하늘에서 이 뇌를 작게 만들었는데 이제 얘들이 애 낳는 법을 아니까 이제 좀 얘들이 있으니까 애들 머리를 좀 키워준 거야. 그게 우리 유대인들이야. 우리 한민족이야. 내가 걔들보다 커 용량이.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기계가 이때는 가위도 있고 이제 그럴 기계가 좀 있을 때니까 머리를 키워준 거야. 그게 마지막에 여러분을 만들어 놔니까 머리가 비상해. 그래서 유대인과 한민족만 전 세계에서 싸움을 붙으면 승부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은 미안하지만 우리는 한문과 이런 글자를 한문과 한글을 다 만들어 놨어. 예를 들어서 금알금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금알금자면은 뭐예요 이게? 이거는 생명나무. 이거는 뭐예요? 선악과.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보지 마라. 볼시자. 이게 금알금자야.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한문에서 나와. 기독교가.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한문에 다 들어있어 없어요? 응? 창조도 봐요. 창조자 흑토자. 맞아요. 흙으로. 흙에다가 사람 입으로 바람을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달리게 해놓은 거야. 맞아요. 이게 창세기야. 그런 모든 한문 글자는 창세기 성경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건 누가 만들냐? 우리 한민족이 만들어내. 우리가 한문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한웅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이 손에 15대 아담의 15대 손에서 우리는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내밖에 없어.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만드는 게 뭐 만들었어요? 아유, 어째 그래요? 호모 에렉투스. 에? 호모 에렉투스. 이거는 200만 년 전에 만들었어. 제일 처음에 3억 5천만 년 전에 네피림을 만들었어.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나머지 호모 사피엔스. 에? 사피엔스. 에? 호모 사피엔스를 만들어요. 호모 사피엔스가 15만, 20만 년 전에 다시 만들어. 그 이거 전부 빙하기에 다 죽어. 그래서 실패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럽 백인들의 조상, 네안데르타인. 알죠? 네안데르타인. 에? 네안데르타인 이 자체가 이게 언제 만듭니까? 15만 년 전에 만들었어. 그런데 인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째 만든 게 완성된 인간이야. 그래서 요거는 10,000년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인구의 1%야. 이게 유대인과 한민족이 약 전 세계 인구의 지금 현재 1.5% 정도 돼. 그러면 이 한민족이 이런 안티와 찬티 태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가 이 종족으로 하늘은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실제 우리가 왜 나와 있고 이 세상은 왜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같은 민족을 지금 물이 없어서 쓰레기에 물을 갖다가 거 가서 물구덩이도 없는 데서 그 동물들의 그 배설물을 먹고 사는 형제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술을 퍼마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깨달아야 돼. 깨달아서 우리가 많은 이런 이 성장에 미쳐가지고 지금 되는 줄 알죠? 성숙해야 돼. 성숙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 오늘은 내가 자꾸 술 가지고 뭘 사니까 듣기가 싫죠?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하고 식사 하러 갑시다. 근데 유대인들은 말이요, 우리하고 같이 만드는데도 얘 유대인들의 결점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무슨 언어를 써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쓴다고. 히브리어는 누구 언어요? 저거하고 맨날 전쟁하는 팔레스타인 언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언어를 쓰면서 일본하고 싸우는 격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은 세계에서 우리 한민족과 머리가 제일 좋은데 유대인은 글자를 못 만들었어. 그래서 저 유대인이 콩가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글자만 만들었으면 유대인이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기들 문화가 없는 거야. 아무리 가서 고고학자가 유대인 그 이스라엘에 가서 뒤져도 다윗에 왕궁이 없는 거야.
그 다윗의 왕궁에 추측들 하나라도 다윗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왕궁 흔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유대가 있었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야. 쌍놈들이구만. 그러니까 책만 존재하는 거야. 책만. 그러면 이 민족이 왜 다윗이 살았다는 그 왕궁터가 없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뒤져봐도 지금 몇백 년을 뒤져도 이스라엘 역사를 증명할 왕궁터가 안 나왔어요. 교회뿐이야 교회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 잘못된 게 자기들 문화 보존을 못한 거야. 맞아요. 우리나라는 고구려 고조선 왕릉까지 다 있어. 터가 다 보존돼 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언어가 없으니까 히브리어, 자기들의 원수 팔레스타인의 언어를 빌려 쓰고 있고, 그 자기들의 문화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가져갔어요? 이슬람이 가져갔어. 이슬람이 가져가고. 그 이런 민족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동방으로 온 하일라만 똑똑하다고 봐야지. 이 일로 간 12명은 이스라엘 사락지대로 간 애들은 형편없는 족속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문을 만들어내고 한글을 만들어내서 중국 사람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구천왕이나 우리 민족의 한문을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 대장경은 한문 속에 다 들어있어.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우리 민족은 얼마나 대단한 불교에서 이게 초발심이야. 초발심이라는 게 뭐예요? 초발심. 그럼 이걸 우리가 발심이라고 그래. 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 내가 너무 날리니까 뭐 이걸 발심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발심을 불교에서는 초발심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발심을 정확하게 쓰면 몇 자요? 20자야. 20자를 발심으로 줄여놨어. 그러면 이런 글자를 만든 사람이 한민족이야. 이 초발심, 발심을 뭐라고 그래? 발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요? 초발심 자격문. 응? 초발심 자격문.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정치하는 거겠죠. 발심을 뭐라고 그래? 최초의 그 글이지. 최초의 나온 발심을 뭐라고 하냐고? 마음을 일으키는 그거를 마음을 일으키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뭐의 약자라고 가르쳐 줬잖아. 간에 응. 한 내가 옛날에 가르쳐 줬어. 뭐라고 해야 돼? 아니 내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리네. 뭐 적은 거는 많은데 강의 시간이 뭐 이렇게 짧아. 내가 지난주 이제 두 번째 전주에 내가 강의해서 안 했어요. 좋습니다. 응? 지가 응?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해? 사실 초심이 좋잖아요. 아니 스님도 모르시네 스님. 처음 듣는데 말인가? 예? 성환인데. 예? 아 처음 오셨어요? 초심이라고 그랬죠, 막. 그러니까 초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말이야. 이거 우리 그 기업체에 대한 거 내가 이제 이야기 좀 하려고 찾은 거예요. 이거 초발은 뭔지 알죠? 이거는 이제 우리 오늘 사장 안 왔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아파트 관리 그거 찾느라고 이거는 내가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이걸 봐야 되잖아. 초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내가 한번 강의했는데 요거는 꼭 알아놔요. 초발 초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상정각이라고 그러죠. 예. 무상정각. 삼보리 삼보리 보리 정각이라고. 보리 살타 그래요. 보리 살짝. 보리 살타
사투가 보리살타의 보리살타의 바냐 안 나오는 좀 파라 바람이 마라 밀 바라밀 심이요. 그럼 몇 자야? 하나 둘 셋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열두 열아홉 20자잖아. 그래서 내가 20자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보고 좀 알아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모르는 저 스님이 자꾸 이거라고 하면 어떡해. 이거는 내가 찾는 거는 딴 거고 여기 이제 아파트 관리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내야지. 내용이 똑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요게 이 안욕이 이게 크다는 뜻이에요. 대. 이거는 방. 이거는 빛광이야. 대방광으로 하는. 이거는 불. 이거는 화. 그래 화음. 대방광으로 하는. 화음경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초발 안욕따라 삼작 삼보리 보리살타 바라밀 심 이게 줄여서 초발심 맞아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보리살타 심 맞아요. 보리살타심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치면 보살이 되고 보살심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불교 용어가 많이 나와. 불교 나. 근데 이거를 대방 번역하면 광불 화음경. 근데 이 초발 안욕따라 삼작 삼보리살타심이 이게 20자가 단 2자로 오므려져 있는 게 이게 초발심경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성장한 사람은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알겠죠? 성숙하면은 이게 뭔지 알아야 돼. 이게 우리의 물질을 이게 우리의 복을 덕으로 바꾸는 걸 이걸 초발 이거라고 그래. 알겠죠? 이 복을 지가 가지고 가면 지옥이야. 그래 안 그래요? 지가 쓰고 가면 지옥이야. 이거 복을 반드시 남한테 줘야 되는데 그 남한테 주는 걸 덕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보시기도 보시지. 그러면 이거를 일로 주는 것을 초발 안욕따라 삼작 삼보리살타 심이라고 그래. 응? 그래서 이것이 불교의 대방강불 화엄경. 최고의 경제 화분. 근데 김고모님한테 내가 옛날에 가르쳐 줬는데 왜 그걸 모르노? 그럼 내가 요것만 하고 요거 자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 해줬는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핵심이야. 이게 이 핵심이 즉 성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지금 물질에 미쳐 있어. 성장은 그래 안 그래요? 성장이 물질에 미친 민족이 돼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런 이 일로 빠져나간 민족과 다르다. 이런 후손들과 우리는 다른 걸 보여줘야 돼.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시고 저걸로 써냐고. 자, 우리가 이게 확판도 좀 이제 아주 좋고 제대로 돼가 해야 되겠어. 지금 상당한 이게 경기인데요. 예? 상당한 경기라고. 그렇지. 이제 불교도 뭐 기독교도 내가 강의를 하니까. 지금부터 몰라. 자, 이거는 지금 내가 지금 적는 거는 이거를 지우고. 자, 이거 썼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국가 예산이 전부 50%가 낭비야. 그런데 아파트 관리도 30%가 낭비야. 맞아요. 그래 이게 낭비가 아니라 이거는 어디론가 새는 거야. 어디로 샌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 교모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만든 이제 게 있어요. 그 만든 그 회사가 뭐냐? 스마트. 응? 그 회사 이름이 스마트. 응? 시크릿이야. 응? 이 시크릿. 스마트 시큐리티인데 이 전화번호가 6218에 02에 6218에
1551이야. 이 회사가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의 예산을 이 스마트 시큐리티가 다 지키고 아파트 관리비 낭비하는 건 이 스마트 시큐리티 칩 하나만 딱 연결해버리면 다 해결돼버려. 자기가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검열 다 하고 검색해서 요거는 왜 비싸냐 싸냐 그리고 자기가 다 따질 수가 있고 그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쌍방. 에? 쌍방이 검증한다. 아 이것도 한문으로 쓰면 잘 모르겠네. 그냥 쌍방 검증 시스템. 이 시스템인데 지금 아파트는 한쪽 사람은 주민들은 눈 감아라 이게 주민들은 전부 마이크 이거는 굳이 이것도 촬영해야 돼. 주민들은 눈을 감아라 이게 주민은 눈을 감게 해놓고 고지서가 먼저 나와.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쌍방 검증 시스템으로 아파트를 누구나 이 아파트가 이 회원에 가입해서 이 스마트 시큐리티에서 그걸 칩을 사서 아파트 관리실하고 계약만 딱 해버리면 맞죠? 그렇죠. 계약만 해버리면 이 회사로 연락만 하면은 모든 아파트 관리실은 앞으로 주민들이 전부 확인이 가능해. 그래 이거는 칩 값도 아주 싸요. 사용료도. 그래서 내가 저걸 개발해가지고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국가 예산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고 다 오픈할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큐리티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해서 이 우리나라 주민들의 전국의 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앞으로 이렇게 현대적으로 그래 바꾸면 이것이 전 중국이나 전 세계 아파트 관리 시스템으로 다 팔려나갈 거예요. 이게 더 이상 허경영의 아이디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빌 게이츠의 윈도우처럼 전 세계로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많이 알려줘요. 알겠죠? 네. 허경영이가 직접 관련돼 있다. 이 스마트 시큐리티를 해서 관리비 가지고 김부선 씨가 싸워서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이 싸우는 거를 앞으로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믿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앞으로 국가 예산도 매년 각 인터넷과 신문에 수시로 검색이 되도록 국가 예산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어냈어. 그래 이걸 가지고 앞으로 국가 예산도 국민들이 어디 딱 들어가서 얼마가 어떻게 됐었는가 다 볼 수 있게 오픈할 거예요.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앞장서 가지고 이걸 홍보하는 거야. 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쌍방 검증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쌍방 검 지금 뭐예요? 지금은 뭐죠? 일방.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이 무슨 시대죠? 에? 비밀이 없죠, 비밀이. 지금 소통 시대인데 커뮤니케이션 소통 시대인데 이 사람들은 일방이야. 불통시대. 소통. 근데 이 사람들은 불통 시대야. 불통. 한쪽만. 지금도 불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시큐리티를 개발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각 아파트에 하나하나 심어가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국가 예산에도 스마트 시큐리티를 딱 도입할 거야. 좋죠? 네. 자, 조 교수님 나와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웬만하면 식사하고 그리고 또 식사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나오세요.